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빚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빚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좋은 입지에 쓰여야 됩니다.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풀페 강현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네. 서울시나 행정안전부 국가기관에서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14년차 여신금융 전문가, 전직 국책은행원 출신 강현옥 대표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정신이 없습니다. 요즘 뭐 문의 받거나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연말에는 우리 대출 받기 어렵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연말에는 총량도 다 끝났고 각 은행에서 아예 상담 접수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초로 이제 잔금을 많이 미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2월 또는 3월까지 이제 잔금 치르시는 분들이 이제 은행을 찾아서 이제 잔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초가 되면 보통 은행들에서 총량이 리셋이 되니까 영업을 시작하면서 대출들이 이제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1년에 대출을 가장 받기 좋은 시즌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연초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한 몇 월? 지금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2월, 3월, 4월, 한 5월까지도 잔금을 치르기가 가장 좋다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품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대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게 보통 2월부터예요. 4월, 5월까지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수익, 그 구조가 많이 나야 이제 이득이 많이 나는 거니까 판매하기가 가장 좋은 시즌인 거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대출 한도도 많이 내주려 하고 금리도 좀 좋게 해주고 하는 게 이제 2, 3, 4, 5월의 잔금건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1월에요. 상품이나 금융사적으로 보면 네. 2금융권이 1금융권보다 훨씬 많이 나갔고 단위농협이 가장 많은 잔금을 치렀어요. 혹시나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한번 용어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 돈, 자본금이 많으면 굳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규제 지역이죠. 서울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집을 살 때는 우리가 40%만 대출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집값이 40%. 네, 집값의 40%, 그럼 4억이죠. 이때 받을 수 있는 4억, 이 주택담보대출, 이 40%를 LTV라고 해요. 담보 가치 대비해서 대출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 주택을 담보로 나가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서울에 있는 규제 지역은 우리가 40%만 해줄게. 대신에 이 10억짜리 집이 만약에 지방에 있어. 그러면 70% 해줄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LTV 비율입니다. 그 다음 이 LTV 비율은 그 담보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대출을 받는 자를 대출자 또는 차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차주가 만약에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생애 최초이거나 서민 실수요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이거나 할 때 또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면 방금과 같은 LTV 40%가 맞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는요, 이 LTV가 0%예요. 즉 내가 어떤 그 조건에서 대출을 받느냐,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도 이 LTV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주택자도 이제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해야 이제 40%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처분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 더 사면 다주택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 지역에 따라서도 이 LTV가 달라지는 거고, 차주의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LTV는 어디에 누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개 더 들어가서 은행이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규제 지역이라서 4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너 내가 4억 대출 해줬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DSR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어? 그러한 소득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연봉 대비해서만 대출이 나갑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야 라고 하면 5배에서 6배 정도. 그리고 아까 제가 이금융은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DSR 50%. 그럼 거기는 이제 한 6배에서 7배 정도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대출을 변동금리로 할지 또 고정금리로 할지에 따라 그 금리나 또는 이 대출 한도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가장 많은 대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게 고정금리인 주기형 상품을 선택했을 때. 네. 그러니까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또 도입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은 어떻게든지 대출 한도 줄이기 위해 나온 규제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변동금리에만 이 가상금리가 붙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에는 이 스트레스 DSR이 안 붙는 거예요. 근데 은행권에서는
아무리 고정금리라 하더라도 5년만 고정이고 다음에는 변동으로 돌아가는 혼합형 상품이 많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출 한도를 가장 많이 산출할 수 있는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5년 고정이었다가 다시 변동으로 돌아가고 또 주기적으로 5년 고정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5년 고정의 형태가 들어오니까 변동 기간이 가장 짧겠죠. 그러니까 DSR, 즉 스트레스 DSR이 덜 붙으니까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DSR이 붙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게 가장 덜 붙으니까 다른 변동금리 혼합보다 주기형이 가장 많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LTV, DSR, 스트레스 DSR까지 보면 점점 대출 안 주려고 대출 규제를 만들었구나. 결과적으로는 LTV, DSR 범위 내에서 나간다라는 건 방금처럼 이제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연봉이 한 6천, 한 7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연봉이 뭐 한 3, 4천인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한 2억대에서 3억 정도. 네네. 그 3억까지는 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3억대로 이제 만들어 보려면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해요. 나라에서 보금자리론, 디딤돌, 신생아 특례 같은 저금리로 주는 대출들 있죠. 네. 그거는 DSR을 보지 않고 이자 잘 낼 수 있어 정도만 보는 DTI만 봅니다. 오히려 DSR 볼 때보다 더 대출 한도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DTI를 보는 정책자금 대출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정책자금 대출 안에 있는 게 지금 보금자리론하고 디딤돌, 디딤돌.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네.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젊을 때는 이런 대출을 많이 받을 텐데 네. 이게 뭐 자격이 있나요? 네, 자격이 다 다르고요. 네. 이 정책자금 대출은 주택도 가격 한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만 사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으로 해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5억. 그다음에 보금자리로는 6억 원 주택 가격. 네.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는 9억 원까지 주택 가격이. 저는 현실적으로 5억의 자본금이 있는 이 신생아 있는 부부가 많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신생아 특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고 요즘에 가장 많은 또는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정책자금 대출은 보금자리론입니다. 첫 번째, DSR을 보지 않으니까 연봉이 낮으신 분들이 은행보다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최대 3억 6천까지. 네. 즉 디딤돌은 2억까지밖에 못 받는데 보금자리로는 주택 가격도 6억 원이고 거기에 3억 6천까지나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생애 최초면 4억 2천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내 자본금이 덜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금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4%대 초중반이어가지고 거의 은행재원 대출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이 제품이 인기가 있는 건 DTI만 보기 때문에. 이 DTI만 본다라는 건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보는데 네. 이 주담대를 받으면서 신용대출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이 DTI는 원금을 계산하지 않고 이자 상환 능력만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덜해요. 네. 그래서 DTI를 볼 때는 대출이 많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론에 예를 들어 3억도 받고 본인 연봉 내로 또 신용대출도 받아도 이 DTI 60% 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같은 연봉에서 5천만 원 미만이면 DSR 보는 것보다 DTI를 볼 때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5천이 넘고 6천, 7천, 1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 소득 구간에서 또 정책자금 대출을 쓸 수가 없거든요. 소득 제한이 있으니까. 네. 거기서도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은행재원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5천이 덜 됐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로 이제 저는 최대한 보금자리론 받으셔서 좋은데 내 집 마련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은행재원 대출을 받아서 가장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출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대출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러분이 대출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대출을 받는다 또는 이게 뭐 LTV 얼마, DSR 얼마 이런 대출 지식이 아니라요. 네. 나한테 유리하게 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좋은 빚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대출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특허권 신청을 다 하면서 저만 이제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출력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빚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빚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좋은 입지에 쓰여야 됩니다. 이제 시세가 떨어지고 누가 봐도 저기는 절대로 사면 안 돼, 이런 곳을 만약에 풀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러면 그때 쓰인 대출은 나쁜 빚인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또는 지금 좀 비싸다고 느끼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 곳에 내가 대출을 잘 활용했다. 그럼 그때 쓰인 빚은 좋은 빚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빚이라는 도구를 활용하기 전에 내가 쓰려고 하는 그 아파트나 집이나 어떠한 물건지가 오를 만한 자산의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보기를 추천을 드려요.